큰일이 터지면 그때는 마음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5, 60대가 되시면 이런 말이 더 실감 나실 겁니다. 검진 결과 한 줄, 의사 선생님 표정 하나, 아이 문제 전화 한 통, 노후자금 통장 숫자 한 줄, 대출 만기 문자 하나, 친구나 형제의 말 한마디. 이런 게 한 번에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머리로는 알아요. 침착해야지. 흥분하면 손해지. 말 조심해야지.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답답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결정이 급해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을 먼저 한 줄로 드리겠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파자. 즉, 큰일이 터지기 전에 평소에 3분이라도 마음 공부를 생활로 쌓아두자.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 더 단단하게 한 줄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큰일이 터졌을 때는 마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3분이라도 한 줄 실천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어렵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매일 3분 그냥 앉기. 문장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독경도 필요 없습니다. 숨만 보고 올라오는 마음을 쫓지도 밀지도 말고 다시 돌아오는 연습. 해보실 분만 가능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팔아, 늦기 전에 마음 공부를 생활로. 황벽 희운 선사, 이분 가르침이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공격하려고 직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곡을 찌르되 살려주려고 찌르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정신이 살아야 하거든요. 오늘 영상 중간에 반드시 소개해야 할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길게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핵심만 딱 짚겠습니다. 목마르기를 기다려 샘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더. 육신이 건강할 동안에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생활말로 풀면 이겁니다. 큰일 나고 나서 마음 잡으려 하지 마세요. 몸이 아직 움직일 때, 정신이 아직 맑을 때, 그때 마음의 길을 분명히 해두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 마음이요. 급할 때는 이성이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 습관이 운전대를 잡아요.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가 그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도 그렇습니다. 초보 때는 도로에서 돌발 상황 생기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때 침착해 라고 외친다고 침착해집니까? 안 됩니다. 평소에 브레이크 밟는 연습, 차간거리 유지, 거울 보는 습관이 몸에 들어와 있어야 위기 순간에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큰일이 터지면 내가 결심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길들여 놓은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선사는 말합니다.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팔아. 목이 바싹 타서 쓰러지기 직전에 삽들고 땅 파면 그때는 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덜어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하면서 자책만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급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의 구조가 그래요. 몸도 아프면 힘이 빠지듯이 마음도 위기 때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3분이라도 길을 닦아두면 완벽하지 않아도 길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길이 있으면 그 순간에 다시 돌아올 곳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목마를 때 찾습니다. 이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찾고, 불안하면 절도 찾고, 명상도 찾고, 책도 찾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 시작하면 효과가 더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이 이미 불길에 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이 끓고 있는데 그때서야 불 조절을 배워야겠다 해도 일단 넘치고 나서 닦아야 하잖아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터지고 나서 마음 공부해야지 하면 이미 말이 거칠어졌고 이미 가족에게 상처를 줬고 이미 급한 결정으로 돈이 나갔고 이미 관계가 틀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5, 60대의 습관이 하나 더 있어요. 자기 비난입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래. 이 말이요. 겉으로는 반성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더 쪼그라뜨립니다. 쪼그라든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선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직설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팔아. 물 나오게 팔아. 이론 말고 생활로 하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불안해서입니다.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마음 공부는 불안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도 그 불안에 끌려가서 말을 망치고 결정을 망치지 않게 하는 연습입니다. 즉, 불안은 올라와도 됩니다. 다만 불안이 내 혀를 잡고 내 손을 잡고 내 결정을 잡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실질적인 공부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합니다. 매일 3분 그냥 앉기. 이건 특별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보실 분만 가능한 만큼만 하세요. 절에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할까요? 현실적인 장소 4가지. 첫째, 식탁 의자. 밥 먹기 전이나 후에 설거지 하기 전 3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한가운데라서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 침대 끝. 자기 전에 3분. 다만 너무 눕듯이 하면 바로 잠이 옵니다. 그래서 침대 끝에 걸터 앉기가 좋습니다. 셋째, 차 안, 주차 후. 운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3분. 특히 관계 문제 있는 날, 집에 들어가면 바로 부딪히잖아요. 그때 차 안에서 3분 앉고 들어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체감이 큽니다. 넷째, 베란다 또는 창가 의자. 바람 한번 느끼면서 3분. 눈에 보이는 하늘이나 나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마음이 내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때 시야가 조금 풀립니다. 자세 안내, 허리, 턱, 손, 눈, 호흡. 허리, 억지로 꼿꼿이 세우지 마시고 동전 하나가 척추 위에 얹혀 있다 정도로 가볍게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허리가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힘주면 긴장만 커집니다. 가볍게, 또렷하게. 턱을 살짝 당깁니다.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생각도 앞으로 쏟아집니다. 턱을 살짝 당기면 생각이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두 손을 포개도 좋고 따로 올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불편해지는 상황을 없애는 겁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반쯤 떠도 됩니다. 초보는 반쯤 뜨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눈 감으면 생각이 더 영화처럼 펼쳐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쯤 떠서 바닥이나 벽 아래쪽을 그냥 봅니다. 보려고 애쓰지 않기. 호흡, 숨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깊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숨이 들어오는 걸 알고 날숨이 나가는 걸 아는 정도. 배가 움직이든
가슴이 움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 올라오죠. 검진 결과는 어떡하지? 대출 이자는 또 오르나? 아들이 왜 저러지? 남편이, 아내가 또 그 말하면 나는? 친구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쫓지 마세요. 생각을 따라가서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밀지도 마세요. 생각하지 마. 하고 밀면 더 커집니다. 그냥 이름만 붙이세요. 걱정, 분노, 서운함, 두려움, 후회. 이름만 붙이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아주 생활 비유로 하면 이겁니다. 길 가다가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단지 내민다고 내가 그 전단지 다 받아서 읽고 집에 가져가고 분석해야 합니까? 아니죠. 아, 전단지네. 하고 지나갑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 걱정이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실패했을 때의 위로, 성공, 실패가 아니라 돌아온 횟수.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나는 앉아도 잡생각만 나. 나는 명상 체질이 아니야. 나는 마음 공부 못해. 그런데요, 잡생각이 나오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잡생각이 나오고도 다시 돌아오는 게 공부입니다. 성공, 실패로 재지 마세요. 오늘 3분 동안 몇 번 돌아왔나? 돌아온 횟수가 곧 공부입니다. 한 번 돌아오면 1점, 10번 돌아오면 10점. 이렇게 단순하게 하세요. 3분이 어려우면 60초부터. 솔직히 3분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불안이 큰 날, 몸이 지친 날, 약 때문에 멍한 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60초부터 하세요. 1분 그냥 앉기. 1분도 어렵다면 30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매일 물 한 모금이 나중에 샘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종 공감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각각 사건, 감정 폭주, 후회, 그때 3분 훈련이 있었다면 구조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휘둘림을 줄이는 겁니다. 휘둘림이 줄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후회가 줄어듭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휘둘림을 줄이는 것. 가족 문제 사례, 부모 병간호, 사건. 어느 날 어머니가 넘어지셨다는 전화가 옵니다. 병원 응급실, 검사, 의사가 골절 가능성, 수술 가능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감정 폭주.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형제들은 뭐하고 있지? 내가 다 떠안아야 하나? 분노, 죄책감,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후회.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병원에서 형제에게 한 말이 너무 날카로웠고, 어머니 앞에서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의사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 결정도 급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누워 내가 왜 그랬지 합니다. 그때 3분 훈련이 있었다면 병원 주차장 혹은 병실 복도 끝 의자에서 딱 3분만 그냥 앉았을 겁니다. 숨을 한번 보고 두려움, 분노, 죄책감 이름 붙이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들어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형, 지금 나도 정신이 없어서 말이 거칠어질 수 있어. 우리 오늘은 의사 설명부터 정확히 듣고 역할 나누자.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어머니 앞에서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어머니는 자식 얼굴 보고 안심하거든요.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후회가 줄어듭니다. 건강 불안 사례, 검진, 수술, 약, 사건. 건강검진에서
추가 검사 필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은 수술 날짜가 잡힙니다. 혹은 약을 먹는데도 몸이 개운치 않습니다. 감정 폭주. 혹시 큰 병이면? 내가 이렇게 되면 가족은? 일은? 돈은? 머릿속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합니다. 후회.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밤새 뒤져서 더 겁을 먹고 가족에게 괜히 예민하게 굴고 진료실에서는 의사에게 물어볼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겁쟁이지 하고 또 자책합니다. 그때 3분 훈련이 있었다면 검사 결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혹은 진료실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딱 3분 앉았을 겁니다. 숨을 보고 두려움이라고 이름 붙이고 두려움이 몸에 올라오는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앞에서 질문을 적어둔 걸 꺼내서 차분히 묻습니다. 가족에게도 나 지금 좀 불안한데 그래도 괜찮아.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활의 평정심입니다. 돈 문제 사례, 대출, 노후자금, 투자 후회, 사건, 대출 만기, 이자, 인상, 자영업 매출 감소, 혹은 투자 손실, 통장 숫자 보고 심장이 철렁합니다. 감정 폭주. 내가 왜 그때 이 나이에 다시 벌 수 있나? 노후에 어떡하지? 초조함이 올라오면 사람은 두 가지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더 큰 한방을 찾는 쪽, 다른 하나는 포기로 떨어지는 쪽. 둘 다 위험합니다. 후회. 급한 마음에 더 손해보는 결정을 하거나 가족에게 말투가 날카로워지거나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몰아붙이며 잠을 설칩니다. 그때 3분 훈련이 있었다면? 돈 문제는요, 특히 말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3분 앉기는 결정의 속도를 늦춥니다. 속도를 늦추면 큰 실수를 줄입니다. 차 안에 주차해놓고 3분. 초조함 후에 이름 붙이고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정리입니다. 오늘은 종이 한 장 꺼내서 고정지출, 변동지출, 대출 이자, 보험 딱 이것만 적어보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이 보이면 길이 생깁니다. 이게 샘을 파는 겁니다. 관계 문제 사례, 친구, 형제, 이웃 갈등, 사건. 친구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마음에 걸립니다. 형제가 돈 이야기하다가 서운한 말을 합니다. 이웃과 주차 문제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직장 동료와도 비슷합니다. 감정 폭주. 나를 무시하나?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엔 내가 옳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후회. 며칠 지나면 마음이 꺼지면서 내가 좀 참을걸. 왜 그 말을 했지? 관계가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은 나갔고 표정은 남았고 관계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3분 훈련이 있었다면 관계 갈등은 즉시 반응이 문제입니다. 3분 앉기는 그 즉시 반응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통화하다가 열이 오를 때 전화를 끊고 3분만 앉아보는 겁니다. 숨을 보고 서운한 분노 이름 붙이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이 거칠었어. 미안해. 근데 그 말은 내가 좀 아프다. 우리 해결은 하되 말로 서로 찌르지 말자. 이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신비한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다시 선사의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목마르기를 기다려 샘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육신이 건강할 동안에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두라.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준비해도 사건이 옵니다. 몸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의 마음을 수습하겠다는 건 불난 집에 물동이 들고 뛰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동이 하나로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다. 평소에 소화기 위치를 알고 불이 나기 전에 전선 정리하고 가스밸브 점검하는 게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마음 공부도 딱 그겁니다. 평소 3분의 소화기, 평소 3분의 가스밸브 점검, 평소 3분의 샘 파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핵심 3문장으로 짧게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큰일이 터졌을 때는 마음이 말을 안 듣습니다. 둘째, 그래서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파야 합니다. 평소에요? 셋째,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3분 그냥 앉아서 숨을 보고 돌아오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댓글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 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가장 목마른 건 건강, 돈, 가족, 관계 중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 3분 앉기를 언제 해보시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잠들기 전 중에서요? 오늘 밤 3분, 혹은 내일 아침 3분. 해보실 분만, 가능한 만큼만. 그 3분이 여러분 인생의 샘이 됩니다. 오늘의 3분 실천 요약, 체크리스트. 매일 3분 그냥 앉기, 문장, 기도, 독경 없이. 장소는 식탁, 의자, 침대 끝, 차 안, 주차 후, 베란다 중 하나. 숨은 조작하지 않고 들숨, 날숨을 안다 정도로. 생각이 오면 쫓지 말고, 밀지 말고, 이름 붙이고 숨으로 돌아오기. 실패가 아니라 돌아온 횟수가 공부. 3분이 힘들면 60초부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